참 이상하죠. 약을 늘리고 건강식까지 챙기는데도 혈당은 왜 그대로일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숫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하루 3끼 중 단 한 가지 습관이 혈당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습관을 건강하다고 믿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약을 늘리고 운동하라는 말만 반복하죠. 실제로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며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첫 젓가락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습관을 단 하나만 바꿔 단 3주 만에 혈당이 안정된 실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식탁을 바꿔야 하는지 아마 평생의 식사 습관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약을 드시면서도 숫자가 불안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이미 올라간 혈당을 억지로 내리는 것일 뿐 혈당이 급등하는 원인 자체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인 식사 방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식부터 드시나요? 혹시 밥부터 한 숟가락 드시나요? 아니면 건강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댓글로 평소 식사 습관을 알려주세요. 작년 봄 제 연구 모임에 참여한 퇴직교사 67세 최은자님은 식후마다 눈이 침침하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은 시리얼에 우유, 점심은 과일 주스, 저녁은 밥부터 드셨죠. 나름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건강식이라 믿은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은자님께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순서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그대로 두고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순서로만 바꾸게 했죠. 그리고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채소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3주 후 은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덜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간식 생각이 줄었어요. 식후 혈당이 평균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밥상 순서가 약이 된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비싸게 광고하는 영양제가 아니라 그저 밥상에서 첫 젓가락의 방향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 급등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주 만에 달라진 최은자님 이야기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 바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드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관리하지만 방향이 틀린 거죠.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놓쳐온 혈당의 함정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를 챙겨 드십니다. 이건 천연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주스를 만드는 순간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믹서기 날이 빠르게 돌면서 섬유질을 잘게 부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순수한 당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이와 장에서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당이 그 그물망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조금씩 흡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그 그물망이 사라집니다. 당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혈액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마시는 즉시 혈당이 치솟는 겁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똑같은 사과 1개를 주스로 마신 사람과 통째로 씹어 먹은 사람의 혈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스로 마신 사람은 30분 안에 혈당이 급등했고 통째로 먹은 사람은 1시간에 걸쳐 천천히 올랐습니다. 속도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속도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과하게 쏟아냅니다. 마치 불이 났다고 소방차를 10대나 보내는 것처럼요. 그 과정에서 췌장이 엄청나게 지칩니다. 매일 아침 주스 한 잔이 췌장을 쉴 새 없이 혹사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혈당이 급등하면 반드시 급락도 일어납니다. 인슐린이 과하게 나와서 당을 확 끌어내리니까 점심 전에 배가 고파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또 단 걸 찾게 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스 한 잔이 하루 종일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디톡스 주스 마시라는 거 보셨죠? 그거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씹어 드세요. 사과면 사과를 껍질째 베어 물어 씹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건강식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즙 짜서 마시지 마시고 배를 썰어서 씹어 드세요. 바나나도 그냥 까서 먹으면 되지 굳이 주스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혈당 조절의 시작입니다. 입에서부터 소화가 천천히 시작되고 뇌에 포만감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밥부터 드실 겁니다. 뜨끈한 밥 한 숟가락을 먼저 떠서 입에 넣죠. 그게 자연스럽다고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밥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침 속의 효소가 녹말을 당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 넘어갑니다. 이때 위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위벽에 바로 닿으면서 빠르게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 당이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벽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마치 위에 보호막을 하나 씌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밥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섬유질 사이사이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흡수 속도가 확 느려지는 겁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식단을 먹되 순서만 바꿔본 거예요. A그룹은 밥을 먼저 먹고 B그룹은 채소를 먼저 먹었습니다. 30분 후에 혈당을 재봤더니 B그룹이 A그룹보다 평균 25% 낮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제가 순서가 약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약국에 가서 비싼 혈당 보조제 사는 것보다 식탁에서 순서를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공짜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상추든 깻잎이든 나물이든 일단 채소부터 드세요. 두세 젓가락 먹어서 입맛을 돋우고 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 같은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밥입니다. 채소와 단백질로 위를 충분히 채운 다음에 밥을 드세요. 그러면 밥이 위에서 다른 음식들과 섞이면서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국은 언제 먹어요? 국도 채소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국물이 위를 촉촉하게 해줘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안 됩니다. 밥을 말면 씹지 않고 꿀꺽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등합니다. 평생 밥부터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순서를 바꾸라니 어색하시죠?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딱 사흘만 해보세요. 사흘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식후에 나른하던 게 사라지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졸음이 확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는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슈퍼푸드나 기능성 보충제에 의지합니다. TV 광고 보면 이거 먹으면 혈당 잡힌다고 하잖아요.
한 통에 몇만 원씩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식탁의 순서를 바로잡고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채소를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약보다 더 긴 효과를 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비싼 보충제 먹는 그룹과 순서만 바꾼 그룹을 비교했더니 순서를 바꾼 그룹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평균 식후 혈당이 약 20% 안정됐습니다. 어떤 분은 공복 혈당도 떨어졌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특별한 식품이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균형을 깨운 겁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순서와 습관이 그 능력을 방해했을 뿐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잘 먹는 순서입니다. 약은 이미 올라간 혈당을 억지로 내리지만 순서는 혈당이 급등하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죠. 게다가 부작용도 없고 돈도 안 듭니다. 그저 식탁에서 젓가락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스를 끊으세요.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세요. 둘째,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순서가 약입니다. 셋째, 비싼 보충제 말고 시장 채소에 집중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시죠?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상추면 되나요? 배추면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채소가 따로 있나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혈당을 되살리는 채소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엉을 어떻게 드시나요? 아마 껍질을 벗기고 흰 속만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귀한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우엉의 진짜 보물은 껍질에 있습니다. 그 거무튀튀한 껍질 말입니다. 우엉 껍질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혈당을 부드럽게 내리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눌린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당이 급하게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게다가 이눌린은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좋아집니다. 혈당 조절도 쉬워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기면 이 귀한 성분을 대부분 버리는 겁니다. 우엉은 흙만 깨끗이 씻어내고 껍질째 얇게 썰어 덮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으면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걸 물에 우려 차로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한 잔 드시면 혈당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우엉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우엉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시장에서 우엉 한 뿌리 사서 일주일치 차를 만들어 드세요. 몇천 원이면 됩니다. 우엉차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마셔도 좋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많아서 처음엔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양을 조금 줄이세요.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집니다. 이제 두 번째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깻잎입니다. 깻잎 향기 좋아하시죠? 그 향기 속에 로즈마린산이라는 항염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췌장의 염증을 완화합니다. 췌장이 지치면 인슐린 분비가 약해지는데 깻잎이 그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의 사령탑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을 내보내고 혈당이 내리면 글루카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매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췌장은 쉴 새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인슐린을 펌프질하느라 지쳐갑니다. 그런데 깻잎이 그 피로를 풀어줍니다.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췌장의 염증이 줄어들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회복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8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깻잎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18%나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속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더 잘 듣게 됐다는 겁니다. 깻잎만 먹으면 향이 강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들기름을 함께 드세요. 깻잎을 생으로 먹을 때 들기름 몇 방울을 살짝 뿌리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깻잎의 로즈마린산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매 끼니 깻잎 서너 장씩만 드세요. 쌈으로 싸 먹거나 그냥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깻잎 한 단 사면 며칠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 드세요. 단 한 달만 해보세요. 식후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시면 초록 상추만 고르시죠? 그런데 혈당 조절이 목표라면 붉은 잎 상추를 꼭 사야 합니다. 붉은 색깔이 단순히 예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가득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게 쌓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붉은 잎 상추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초록 상추에는 이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붉은 잎 상추에는 몇 배나 많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습니다. 절대 익히지 마세요. 열을 가하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붉은 잎 상추에 삶은 달걀 하나 올리고 들기름 살짝 뿌리면 완벽한 한 끼입니다. 식초 드레싱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요네즈나 단 드레싱은 피하세요. 당분이 들어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매일 아침 붉은 잎 상추 샐러드 한 접시만 드세요. 2주면 다리 저림이 줄어듭니다. 3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시장에서 붉은 잎 상추 한 봉지 사서 일주일 드셔보세요. 일반 상추보다 조금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과 식초의 조합은 혈당 관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미역은 섬유질의 왕이라 불립니다. 물에 불리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작은 미역 한 조각이 뱃속에서 수십 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 부푼 미역이 위에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밥에서 나오는 당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당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니 혈당이 급등하지 않습니다.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 간식을 덜 찾게 됩니다. 2017년 연구 결과를 보면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7 낮아졌습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10% 향상됐습니다. 단순히 미역 먹는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더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식초는 소화 속도를 더 늦춥니다. 당 흡수를 한 번 더 억제합니다. 미역의 칼슘 흡수도 돕습니다. 노년층에게 칼슘은 매우 중요하니 일석이조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서 먹기 좋게 자릅니다. 여기에 식초 한 숟가락 넣고 무쳐주세요. 참기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미역 무침을 매 끼니 밥 먹기 전에 드세요. 점심때 미역 무침 먹고 밥 드시면 식후 혈당이 확 안정됩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 한 봉지면 일주일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 드세요. 이 네 가지 우엉 깻잎 붉은 잎 상추 미역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사지 마시고 이 채소들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매일 한 끼에 이 중 두세 가지만 드셔도 됩니다. 아침엔 미역 무침과 깻잎, 점심엔 우엉차와 붉은 잎 상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드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대답합니다. 식후 졸음이 줄고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그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해보세요. 식탁에 앉았을 때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 우엉차 한 잔, 깻잎 한 접시, 붉은 잎, 상추, 샐러드, 미역 무침 이 네 가지를 매일 한 끼에만 넣어도 식후 졸음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스는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그건 순수한 당물이었습니다. 밥부터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혈당을 급등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었지만 정작 필요한 건 시장 채소 4가지였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오르내리는 동안 혈관은 계속 상처를 입습니다.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분비가 약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결국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위를 감싸고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췌장이 쉬면서 다시 힘을 냅니다. 눈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상처도 빨리 낫습니다.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꾼 후 약 복용량이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완전히 끊기도 했습니다. 물론 약을 끊을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꾼 사람들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시면 밥그릇을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반찬 한 접시를 먼저 비우세요. 김치도 좋고 나물도 좋습니다. 그 다음 국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 여러분의 혈당은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사과 하나를 껍질째 씹어 드시면 주스보다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주니까요.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시면 우엉 한 뿌리, 깻잎 한 단, 붉은 잎, 상추 한 봉지, 미역 한 봉지를 사세요. 몇천 원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4가지 무기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 드세요. 당뇨는 약으로만 다스리는 병이 아닙니다. 습관이 병을 만들었듯 습관이 병을 되돌립니다. 주스를 끊고 과일을 씹어 먹는 습관,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 시장 채소 4가지를 꾸준히 먹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혈당을 바꿉니다. 오늘 식탁에서 첫 젓가락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 혈당을 바꾸는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밥상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드시는 밥상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실천해 보실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첫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세요. 밥그릇으로 가는지 반찬 접시로 가는지 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그리고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밥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3주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식후 졸음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숫자가 안정될 겁니다. 그때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될 겁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밥상부터 바꾸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진짜 치료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채소 먼저, 밥 나중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췌장이 여러분께 감사할 겁니다.